안녕하십니까. 정통경매 사례부서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 분석 대상 진행 경매 사건은 이렇게 한강 변에 있으면서 이 아파트명도 강변 혜태 아파트입니다. 강변 이 어떤 그 뷰 조경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 성수동 행당동이 왜 그렇게 아파트값이 높습니까? 강남 못지않게 발전했습니다. 생활 편의시설 교육 어떤 그 서울숲의 그런 운동 어떤 그 체육 조경이 잘 된 그런 시설을 끼고 있고 한강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뷰를 산다고 하기도 했습니다.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하는 층끼리 거기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요건 괜찮고 경의선 지하철까지 여기 있는 평수 47평형 넉넉하고 가격이 도심지가 아닌 만큼 쌉니다. 자, 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권리 분석에서 그 어떤 바탕이나 기본 소양 없는 영상을 많이 보다가 제가 띄워드렸습니다. 정경사 TV 영상이 이제 150여 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권리 분석이 불필요한 듯. 왜? 본인이 권리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경매 사건을 딱 제시해놓고 재경매 원인을 밝혀봐라 하는 경우에 재경매 원인을 밝히지 못할 만큼 바탕이나 전문지적이 결여된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. 자화자찬이 아니고 법률 전공자로서 경매 직접 투자 경험 많고 그 다음에 이 연령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안 아끼고 하나하나 다 훑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까지도 정경사 TV는 자부합니다. 이번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7평형입니다. 공면적 플러스에서 토지 면적 16평. 이 지분권, 토지 지분권이 온전하게 돼 있어야겠죠. 그리고 감정가 6억 7,200인데 최저가 4억 7천이고 채권 청구 금액이 1억 5천 7백 정도는 이것도 뭐 뛰어들었다가 경매 취소 취하되고 제가 이 정경사 TV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해서 소유자 채무자가 자기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없어졌다 소멸됐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. 경매 개시가 떨어졌다 해서 2024년 9월 11일이 경매기일이 잡혀있고 경매 개시일은 작년 2024년 6월 28일입니다. 28일부터 시작해갖고 대개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1차 기일이 들어갑니다. 그럼 기일 들어간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나오고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 하기 전까지는 정말 전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채 다른 데서 대입변제 다른 금융기관 동원해서 대입변제 시키든 개인적으로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이 부채를 말소하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나왔지만은 동의 없이 경매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경매 취소 절차에는 동의 필요 없이 임의경매 강제경매 양쪽 다 절차가 있습니다.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이의예소.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청구 금액이 좀 적으면은 이게 내 거가 입찰보증금 괜히 집어넣었다가 그냥 뭐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적은 만큼 또 이게 중복사건은 뭐냐? 순차적으로 동시에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했는데 오모 씨가 진행하다가 돈 받고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미 원금이자 상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또 이렇게 10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만약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사건이 취소가 되더라도 별도로 중복 경매 2023년 5.6기로 이 본 사건은 7호 485
임차가 취소되더라도 중복사건 561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와법 도곡리 1010-1 뭐 층수가 높으니까 제가 뭐 이 한강뷰라는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서 쓸 건데 그 17층이면 충분히 한강이 보일 것 같습니다. 9월 11일 날 4억 7천에 진행이 됩니다. 여기 임차 내역 없음. 임차인이 있으면 또 복잡하죠. 시티은행 2021년 2001년입니다. 뭐 24년 전에 5,400만 원 설정 최고 금액.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가 어떻게 들어섰네요. 그 다음에 카드, KB, 삼성카드, 우리금융캐피탈, 신한카드. 카드가 종류별로 삼성, KB, 신한카드가 다 압류가 들어와 있고 관리비 체납액이 500만 원이다. 이러면은 그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 드렸지만은 명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쉽냐?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쉽냐?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쉽습니다. 왜? 임차인은 받을 돈,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. 채권하고 낙찰자하고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갖고 지불이 되게 되면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충돌이 되질 않죠.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면은 일전에 제가 쇼츠 영상 올렸지만은 저 포항 쪽인가 가족 참 불행한 일입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갖고 일가족 집에 화재 방화하고 전 가족이 사망한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화를 자녀들이나 가족이 알게 시도하지 마시고 대화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쪽지를 문틈이라든지 도어갖고 집주인이 어려운 거 신경상태 아니겠습니까?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잘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항은 있을 거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입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뭐 본대로 그 지도입니다. 그 자관이 한강변에 위치가 입지 여건이 좋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가깝고 교육 시설 초중고 중학교 있고 이 주변에 뭐 이렇게 아파트 뭐 그 저기 그냥 밀집 지역인데 생활 편의 시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입지 여건 중상입니다. 자, 이 영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뭐고 경매 매수 대리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문의가 많아서 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 보수표입니다. 그 의뢰하실 경우에는 권리분석 매수 신청 대리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큰 줄기가 있으니까 이 캡처해서 보시고 또 영상 말미에는 최종 화면에 정경사 TV 롱폼 영상 이용해서 경매 중상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영상하고 이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영상 두 개를 항상 연결화면으로 또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임차인이 없다 해서 이 그냥 거쳐야 될 서류 하나하나 문고리를 열고 다음 방 넘어가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게 권리분석입니다. 재경매 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재경매 사건에 이 정경사 TV는 영상에 주력을 해놨습니다. 왜? 여러분이 우선 뭐 운동에서 마이크 타이슨 보면은 그 현란한 거 더킹 으로 펀치 피한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는 거지. 우선은 재경매 안 당할 만큼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갖춰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입찰로 봐서 재산 증식입니다.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. 현황 조사서 문자 그대로 법원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유자, 소유자 등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 경매 개시가 됐다는 사실을 전달하러 간 건데 대개는 만나지 뭐 낮에 집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안내문만 교부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과를 기록해놓은 서류입니다. 물건 명세서에는 이 보증금 차임, 전입신고일자, 확정일자 등 임대차에 대한 상세한 그 내용이 기록되게 되어 있고 최선순위 어떤 설정에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경매 과정에서 그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찰자가 한테 인수가 된다
또 앉게 된다. 입찰자가 법원에 내는 돈 4억 7천의 입찰 본권 받았다 가정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2, 3억이 있으면은 플러스 2, 3억이 내가 사게 되는 돈입니다. 그러니까 경매에서 권리 분석의 목표가 이 물건을 사는데 내가 얼마에 사는 건지, 인수되는 금액이 없는지,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거 말소되지 않는 권리,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, 이런 게 있으면 감가 요인이 되죠. 감가 요인 내지 경매 검토 입찰 검토 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그럴 대상을 걸러내는 게 권리 분석의 그러니까 그 지향점입니다. 그런 권리 분석을 뭐 본인들이 제대로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바탕 소양이 없는 상태니까 권리 분석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데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겁니다. 그럼 문건 접수 내역 항상 루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모든 이해관계인이 어떤 서류를 법원에 냈는지, 그리고 이 교부 청구, 교부권자 남공공, 남양주시 지방세로 추정이 되죠. 교부 청구를 항상 중시해서 보시라고. 그러니까 이 지방세까지 체납되고 카드 연체되고 상당히 소유자 채무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문서상으로 대비가 되는데, 건재단 설정 최고 금액으로 보면은 이 본건은 일반 매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채권자 그 개인 옹모 씨가 총금액 1억 5,600이고 선순위 시티은행이 설정 최고금액 5,400이면 4천만 원, 한 2억 돈 이라고 전제가 성립이 되면은 이건 일반 매매, 제가 이 정경사 TV에서는 일반 매매가 가는 경우에 매매야 가등기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. 가등기 치고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싹 가서 말소 변제해버리고 잔금 치르면 그런 어떤 과정이 최고가 매수인은 입찰 보증금, 다음에 입찰 대금 납부 기한에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 기회가 살아있는 겁니다. 자, 낙찰가 분석을 해보는데 여기 제가 보는 사이트는 70% 미만으로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입찰을 보십시오 하고 감정가 6억 7천 물건을 3억 8천 5백으로 86만원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이 항상 드리는 팁입니다. 임차인 대비 소유자 명도는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입찰 보셔야 되고, 뭐 입찰 매수대리 의뢰하시면은 명도하는 과정까지도 합의라든지 전 과정에 개입을 해서 도와드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경우에는 그것도 뭐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대행을 해드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최근의 시세를 알려면 현장 가셔야 됩니다. 이 데이터가 언제 나왔는지 그 장담 못 하거든요. 이 현지 인접 중개사 사무실을 가셔갖고 유사한 물건 두세 건을 수배를 하면서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유사한 물건의 최근 시세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바탕 하에서 입찰가를 합리적인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. 어떤 주의 추임새에 의해서 1등을 시켜야 수수료 받는 그런 계층의 추임새에 의해서 입찰 보지 마시고 합리적인 입찰가를 내 자신이 발품 팔아서 산출한 다음에 그 가격을 염두에 두고 그 입찰세 최고가 신고를 내 입찰가를 신고하시면은 크게 제대로 걸리면서 다음부터 뭐합니까? 바가지 쓰고 사면 필요가 없는 거죠.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걸로 이번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. 저 영상 제작으로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정경사TV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